안녕하십니까. 황소가 밭을 갈듯이 묵묵히 한 발 한 발 앞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옛날식 한문서당 우경서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조탕, 대추탕 무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십조탕에 이어서 감수, 반하, 감수와 반하로서 이루어지는 탕에 대한 증, 어떤 증을 드러낼 때에 반하를 곁들여서 쓰는지. 앞에서 그 감수는 축수하는 기능으로서 강력한 축수제로서 십조탕이 그 표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기가 따라 들어와서 수기를 몰고 들어와서 그것이 가슴 상부에 상추 부분에 걸려 머물러 있는 현음이 되어서 수음을 형성을 해서 그것이 가슴 답답증으로 기침을 하게 되고, 기침하면서 같이 당기는 사지가 당긴다든지 배가 당긴다든지 이러한 철통, 인통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모든 재반의 현음으로 인해서 가슴에 걸려있는 수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침으로 인한 인통증일 때에, 철통증일 때에 이름을 불문하고 십조탕으로 다스린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감수 반하탕. 그림 7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바로 심하, 역시 명치 끝이네요. 심하가 단단해요. 단단하고 배가 그득하고 여기에 푸른 근육이 폭로될 폭로, 드러낼 폭, 드러낼 로, 폭자는 싸납다, 싸나울 폭, 포악하다 할 때는 포죠. 싸나울 폭, 횡포가 심하다, 폭로되다. 포로 읽어야 될까요? 포로 읽어야 될까요? 자, 이 폭포 왼쪽에 물수가 들어가면 폭포가 되죠. 물쏘다 물폭. 요거는 아주 싸납다, 싸나울 폭, 태양이 아주 싸납게 내리쬐는 것을 돌연히 또는 맹렬하게, 맹렬하다, 돌연히 갑자기, 싸납게 이런 뜻이죠. 돌연히 맹렬하게, 싸납게 노출된다, 싸납다, 흉간이다, 아주 흉폭하다, 잔악하다, 급조하다, 급조하다, 돌연히, 맹렬히 이와 같은 뜻으로. 여기서는 노출시키다,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것으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pose, expose, 드러내다. 한자 사전을 보면은 싸납다, 잔악하다, 해치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런 정도의 해설이 나와 있군요. 우리나라 한자 사전에는. 여기서는 드러내다. 그래서 폭로되다. 천근이 폭로 드러낼 때에 이것은 감수 반하탕증에 해당한다. 그 심하가 단단한 것이 마치 지실탕 또는 계강 조초 항신 부탕의 법중과 흡사하다, 같으다. 계강 조초 항신 부탕의 법중의 모양이 마치 복배, 술잔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것과 흡사하다. 그러니 응당 근거로 해서 각자의 밖으로 드러나는 증에 근거해서 배에 나타나는 그 증에 근거해서 살펴 분별해야 한다. 지실탕증이나 계강조초 항신부탕의 법증과도 거의 흡사한 그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해낸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이거를 분별해내는 도대체. 여기서의 핵심은 그 천근이 폭로되는 것, 천근이 폭로되는 것도 역시 대황감수탕증, 대황감수탕증과 같으나 대황감수탕증과 같으나 그 저 대황감수탕증은 심하가 견만하지 않다는 데 있어서 그 구별이 된다. 그래서 천근이 폭로하되 그 심하가 견만하냐 견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황 감수탕이냐 감수 반하탕이냐로서 갈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이 창만하되 천근이 포로함이 없고 단지 심하만이 단단하고 그득할 때 이것은 역시 감수 반하탕증에 속한다. 천근이 폭로됨이 없음에도 배가 천만하면서 심하가 견만 단단하고 그득한 것일 때 이것도 역시 감수 반하탕증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견만한 것은 바로 유음이 있기 때문이다. 유음, 머물러 있는 음이 꽉 들어차 있다니. 머물러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딱 버티고 있다. 머물러 있어요. 정체, 잔류되어 있는 상태. 가지 혈결 소치 송이로다. 이 수음에다가 혈결이 더해진 거야. 혈결이 더해져서 이른 바의 것이다. 가지 혈결 소치 성이라. 혈결이 이른 바를 더해서 추가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다가 그 유음에다가 혈결까지 더해진 그와 같은 상황이다.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단순한 수음 정도면은 그래도 맑아서 탁하지 않고 맑아서 그래도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겠지만 혈이 엉겨붙는다는 것은 더 심한 상태로 보는 거죠. 반하감수는 몰아낸다. 심하에 있는 정담과 유음을 맑은 담과 머물러 있는 음을 몰아낸다. 감초와 작약은 혈이 맺어진 것을 흐트러뜨리고 연급하는 것을 완화시켜준다. 이런 연고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증으로는 반드시 단기함을 드러낼 것이다. 단기. 아주 짧게 재촉하며 쉬는 숨이 되겠죠. 헐떡거리는 숨. 혹자는 담음의 병변으로서 혀파가 연통하는 그와 같은 등의 증도 드러낸다. 금괴 요략에 이르기를 병자의 맥이 엎드려 있고 숨어 있고 맥이 숨어 있다. 복맥이다. 그 사람이 뭐 하려고 한다. 자리하려고 하는데 이함이 도리어 쾌하다. 쾌함을 느낀다. 자리하는데 도리어 상쾌한 느낌이다. 비록 이할지라도 심하가 이하는데도 심하는 계속해서 견만 단단하고 그득한 건 여전하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머물러 있는 음이 제거되려고 하는 연고이다 때문이다. 이 자리하는데도 도리어 통쾌하게 느껴지고 비록 자리할지라도 심하에는 계속 단단하고 그득함은 남아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그 머물러 있는 요금이 풀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쾌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 감수 반하탕으로 주지한다. 살피건대 본조문은 거꾸로진 글을 거꾸로 한 것이 있다. 글이 거꾸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 차위, 유음, 욕거, 고야 이 8자는 응제, 응당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이 반쾌 하리함에 도리어 상쾌하다라는 말 아래에 있어야 한다. 상쾌한 이유는 그에 대한 설명이 이거겠죠. 말하는 바 병인의 맥이 엎드려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바로 미복약지 전이다. 아직 약을 복용하기 전의 상태일 때에 이와 같은 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직 약을 복용하기 전이니 저절로 스스로 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약을 복용하기도 전에 저절로 하리하고자 한다. 뭔가 속으로 엎드려 맺혀져 있는 것이 그득 있기 때문에
동맥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는 이것이 더 이상 속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쏟아내리고자 하는 자욕, 하리하는 증상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대체로 하리할 때에는 마땅히 하리하는 것으로 해서 쾌적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쾌적하다고 말할까? 바로 병으로 인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하리하는 연고이다. 하리하는 때문이다. 병으로 인해서 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풀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병이 해소되는 과정으로서 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쾌하게 느껴진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자리함에 도리어 쾌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유음이, 그 머물러 있던 음이, 못된 음이 하고자 할 욕, 하리를 따라서 제거되려고 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 유음이 하리를 따라서 제거되려고 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반대로 아주 쾌적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다. 위중에 머물러 있는 유음이 하행함에 자리를 따라서 제거된다. 따라서 그 병사가 저절로 풀어진다. 그러므로 자리함에도 도리어 쾌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혹은 심하가 처음에는 아주 견만하다가 비록 하지 않아서 낫지 못한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계속 견만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 비록 하리를 할지라도 다만 유음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하는 상태가 된다. 수분리 분류? 이게 뭔가 문장이 좀 앞뒤가 좀 잘 안 통해요. 수분리 분류. 이 불자가 하자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비록 하리를 할지라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여서 않는다 할지라도 오래지 않아 계속 견만해지는 것은 비록 하리를 할지라도 단지 유음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것이 좀 원문에도 불자로 나왔어요. 불자로 나왔는데 혹은 심하가 처음에는 단단하고 그득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록 하리를 하기는 하더라도 낫지는 않는 상태가 된다. 왜냐? 하리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계속해서 견만함이 계속 남아있다 이 말이죠. 남아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뭐뭐 때문이다. 비록 하리를 하긴 할지라도 다만 그 유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견만함이 계속 지속된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감수 반화탕으로서 치료한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소통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수 반화탕으로서 사용해서 하기유음시킨다 이 말이죠. 그 유음을 내리쏟게 해서 심하 견만함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유음을 해소시켜 내리쏟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여기서 복맥이라고 한 것은 엎드려 있는 맥이라는 것은 아울러 절맥 끊어진 맥은 아니다. 침복하여 잠겨 엎드려 있어서 단지 겨우 응지할 뿐이다. 손가락에
응애올 뿐이다. 아주 미약하게 깊이 잠겨 있어서 단지 겨우 손가락에 응애올 뿐이다. 깊이 잠겨서 응애온다는 뜻이지 아주 끊어져 있는 맥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만큼 깊이 뭔가 막혀 있다. 유음이라는 것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아서 막아내는 그와 같은 장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살피건대 여기서의 할이라는 것은 즉 수설, 물설사를 말한다. 물을 쫙쫙 내리쏟는 거죠. 그래서 유음이 빠져나가게. 어떤 이는 말하기를 혀파가 통하고 이증일 때 천식도 하며 천식 헐떡거리고 마치 만약에 조금이라도 누르기라도 한다면 아픈 것을 통초를 누르기라도 한다면 즉 깜짝 놀라 두려워하면서 자지러지는 통증을 느끼는데 이럴 때에 이 방을 사용한다. 나는 살피건대 이 증은 십조탕증과 더불어 아주 유사하다. 종류 무리가 아주 흡사하다. 그 십조탕 저기에서도 역시 심하가 비경하고 인통하고 현음에 의한 현음증을 보였다. 그러니 응당 양방을 가지고 여기서 장자는 뭐뭐을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두 개의 방증을 대조해서 서로 비추어가면서 감별해야 할 것이다. 십조탕증은 인통을 위주로 하고 당기는 통증을 위주로 하지만 감수반하탕증은 심하가 견만한 것을 위주로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두 가지의 구별되는 점이다. 감수반하탕. 감수 큰 것 3매를 써도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감수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하 12매 2수 1승으로 끓여서 반승이 되도록 끓여서 찌꺼기를 버린다. 작약 5매, 여기 또 매라는 단위를 써요. 작약을 5매, 감초, 여지대 손가락 크기의 만큼의 한 매 구하여 상삼일을 물 2대로 끓여 반승을 취하여 4분의 1로 다리는 거네요. 찌기를 버리고 꿀 반승을 사용해서 화약, 전죽, 약과 섞어서 약죽과 섞어서 끓여 달여가지고 반승이 되도록 팔합을 만든다. 그러면 반승과 반승이 합쳐져서 1승인데 1승을 달여서 8홉이 되게끔까지 달여서 취해서 돈 복지한다. 이상 감수 반하탕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